우리 문화를 지켜요. 전국 초등학교 교사 체험학습 모임 200명 추천도서예요. 여기에 보면 내 꿈은 어떤 꿈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문화를 지켜요. 글 이명진, 그림 윤상설. 일제강점기에 작은 아이가 살았어요. 그 작은 아이가 살던 은산이라는 마을에는 3년마다 신명나는 별신제가 열렸죠. 덩덕궁 덩덕궁 북과 장구 소리가 요란해지고 덩실덩실 구판이 벌어지면 작은 마을은 온통 신이 났어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때만큼은 시름도 근심도 모두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것을 보며 작은 싹을 틔웠어요.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여 통치한 시기 1910년부터 1945년을 말해요. 은산 별신제 이야기해드리면 충남 부여군은 은산면에서 마을 제사인 은산 별신제가 열려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백제 군사들의 넋과 마을의 수호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제사를 지낸대요. 가슴에서 움튼싹이 커질수록 아이도 쑥쑥 자랐어요. 아이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찾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갔어요. 아이는 오래된 누군기와 손때가 잔뜩 묻은 수첩을 들고 여러 마을을 찾아다녔죠. 우리 민족의 어리 담긴 민요를 사라지기 전에 찾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수집한 민요 자료가 방 안 가득 차고 넘쳤어요. 아이는 그것을 추스려 분류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몇 해가 흘러 아이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일하는 문화재위원이 되어 책도 펴냈답니다. 문화재위원은 소중한 문화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정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문화재관리위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961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현재는 이러한 업무를 문화재청에서도 한답니다. 어느 날 아이는 귀한 자료를 찾았어요. 아이는 은산 별신제가 가장 오래되고 성대한 마을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강릉 단오제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소중한 우리 문화가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에 사라진 것이 속상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문화 말살 정책이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보기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잇는 역사를 없애거나 거짓으로 바꾸려 했던 정책으로 문화 말살 정책이라 해요. 아이는 서둘러서 강릉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붙잡고 단오제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단오제를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강릉 단오제가 열릴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가 실망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릉 단오제 때 구슬냈던 무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무녀는 굿이나 제사를 지내는 여자 부당을 말해요. 호호 할머니가 된 무녀는 아이를 앉혀놓고 단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단오제 때는 굿 종류가 10가지가 넘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밤이 깊어도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는 힘들 줄도 모르고 무녀가 들려준 말을 기록했어요. 그때였어요. 또 다른 반가운 분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강릉 단오제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주 할아버지였어요. 제주 할아버지께서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단오제에만 있던 관우탈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제주는 제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강릉 단오제는 먼저 제사에 쓸 술을 빚으면서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단오제는 제사, 굿,
춤과 노래로 이어진 놀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관노탈 놀이를 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관노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관노탈 놀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아이의 설득에 두 명의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관노탈 놀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관노는 관가에서 일을 하던 노비를 말해요.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강릉 단오제와 관련된 유적지와 유물을 찾아 옛 모습을 찾는 일이죠. 아이는 제주 할아버지를 따라 단오제를 처음 시작했던 대관령 선앙당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선앙당이 있던 터조차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언젠가는 선앙당도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거라 믿어요. 선앙당이란 마을과 땅을 지키는 신을 선앙신이라 하고 선앙신을 모시는 곳을 선앙당이라고 해요. 아이는 관노탈놀이를 했던 두 할아버지를 모시고 탈 만드는 장인과 전통 복장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갔어요. 관노탈놀이를 다시 살리려면 탈과 복장을 그때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장인들은 두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린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탈과 복장을 만들었답니다. 똑같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할아버지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기뻐했어요. 아이가 강릉 단오제와 무녀 할머니, 제주 할아버지, 관노 할아버지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다른 문화재 관리위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굿이나 무당은 너무 흔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드디어 강릉 단오제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얼마 후 아이가 다시 강릉에 갔을 때 강릉 사람들은 강릉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성대한 강릉 단오제가 열릴 거라며 들떠서 떠드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는 관노였던 사실이 부끄러워 숨기려고 했던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이것들 봐. 내가 인간문화재라고. 인간문화재. 그 모습을 보는 아이의 마음은 몹시 흐뭇했답니다. 강릉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많은 사람들은 옛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향토사학자는 강릉 단오제의 정확한 유래를 연구했고 고고학자는 사라진 유적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분주했죠. 가슴에 싹을 틔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강릉 단오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답니다. 외국 사람들까지 강릉 단오제의 모습에 넋을 빼앗기자 강릉 단오제는 마침내 세계인들이 힘을 모아 지켜야 할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된 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운 일이야. 우리 문화와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런 경사가 있을 수 없을 거야. 아이 가슴에서 움튼 작은 싹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난 거랍니다. 세계 무형유산은 정식 이름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에요. 세계 문화를 지키는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거나 전승되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죠. 세계 무형유산. 이 책을 쓰신 이명진님은 문화재연구원이세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땅속에 있던 문화재들을 발굴하는 사람을 문화재 발굴 조사 연구원이라 하고, 훼손되어 제 모습을 잃은 문화재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문화재 보존 과학자예요. 유물 발굴 작업이 끝나고 발굴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갔을 때 친구들을 맞이하면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학예연구사예요. 학예연구사는 박물관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해요. 관람객에게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죠. 학예연구사의 본업무는 문화재를 연구하는 일이랍니다.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역사는 그 나라의 백성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 역사가 없어진다면 나라도 백성도 온전할 수 없을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부끄러운 것은 고치고 자랑스러운 것은 계승시켜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나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발굴조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자, 학예연구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을 문화재라고 해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누어요.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에 대해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형문화재예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라고 해요. 유형문화재 중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보호하죠. 그리고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국보로 지정해 보호해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고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이에요. 경주 첨성대는 국보 31호랍니다. 세계적으로 예술과 기능적 가치를 인증받아 국보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죠. 자, 봉산탈춤같이 이렇게 춤이나 노래 또는 놀이나 어떤 의식 같은 형체가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문화를 무형문화재라고 해요. 문화재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지정한답니다. 무형문화재의 기록을 그대로 복원하여 무형문화재로 보존하기도 하죠.